지금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수특을, 작년 수특을 뭐 살 필요는 굳이 없고 내가 매주 작년 수특은 이렇게 줄 거야. 근데 뭐 아이패드 같은 거 있다 그런 친구들은 내가 파일 줄 테니까 그거 열어서 그냥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자유스토리는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내가 주문해서 줄게. 자, 일단은 그 물리 첫 번째가 역학 파트에서 힘과 운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자 이제 물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잠깐만 5분만 5분만. 자, 물리 1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역학이랑 비역학으로 나뉘어요. 당연히 역학이 제일 어렵고 역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근데 물리 1이 지금 너네들이 뭐 선택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물리 1을 선택했는지는 나는 몰라. 물리가 재밌어서, 아니면 물리를 할만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물리 1의 현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면은 2000년부터 2001 수능이거든. 요 2001 수능부터 15 계정으로 물리가 바뀌었어. 그래서 물리가 바뀌었는데 너네들 한 번은 이런 얘기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원래 과목 이름이 물리 1이었어. 근데 15 계정으로 물리 1이 과목 이름이 바뀌었지. 뭐로? 물리학 1으로 바뀌어요. 뭐예요, 쌤? 뭐예요가 아니야. 존나 중요한 거야, 이게. 물리를 물리학으로 바뀐 게 15 계정이거든? 근데 물리를 왜 이 당시에는 선택을 거의 안 했거든? 왜 안 했냐면 물리가 1, 2, 3, 4단원이 있었는데 이 4단원이 개 어려운 게 킬러 문제예요. 왜 킬러 문제? 4단원이. 그 킬러 문제가 두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데 제일 어려워. 돌림 힘이라는 거랑 토크라고 해, 토크. 그 다음에 유체 역학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써야 되는 게 있거든? 개빡세. 이걸 너무 어려우니까 나라가, 이거 진짜 내가 어디서 들은 거야. 좀 유명한 사람한테.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야, 이거 물리를 선택을 애들이 안 하네. 근데 물리를 선택 안 하면은 우리나라의 근간이 흔들려요. 왜?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는 나라가 아니지. 인적 자원으로 팔아먹어야 돼. 인적 자원으로 팔아먹을 가장 최고의 상품이 뭐야?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하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1위가 뭐야? 반도체예요. 그럼 2위가 뭔 줄 아니? 2위가 있어. 자동차야. 우리나라 산업 중에 1위가 반도체고 2위가 자동차야. 그게 다 뭐야? 물리잖아. 그래서 나라가 바꾼 거예요. 야, 물리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애새끼들이 아무도 물리를 선택 안 하네? 그럼 아무도 공대를 안 가려고 하겠네? 가도 병신이 되네? 그래서 물리를 바꾼 거예요. 물리에서 물리학으로 바뀌었어. 이걸 다 뺍니다. 4단원을 제거시켰어. 그래서 지금 물리가 몇 단원이니? 3단원이죠. 그냥 이게 이런 적이 없어. 한 번도 과학은. 있던 내용 중에 일부가 바뀌는 거지 단원을 뺀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내가 생각할 때 50%가 줄어요. 심화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원래 여기 3단원에 전기 파트 나왔는데 너네들이 배운 전기는 뭐니? 전자기 파트에서. 전기장, 자기장밖에 안 배웠잖아. 원래 여기에 축전기와 리액턴스랑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 좆도 어렵다 이게. 아, 이건 도저히 물리 1이 아니다. 그래서 물리 2로 넘어갔어요. 물리 2야. 그건. 근데 나 내년에 이제 올해구나. 올해 물리 2 하시면 그거 배울 거야. 근데 우리는 물리 2를 심도 깊게 누가 배울 거야? 절대평가잖아. 학교 시험 A 나올 때까지만 공부하면 돼. 배워보면 알 건데 이게 뭔 저항의 다른 개념이에요. 리액턴스라는 개념. 아무튼 어려워. 근데 어쨌든 이제 바뀐 것만 얘기해주면은 바뀌었을 때 뭐 2단원, 3단원, 1단원에서 이게 역학이죠? 근데 역학이라는 것도 원래는 두 개로 다시 나눠져야 된다. 요 첫 번째가 여기 앞쪽 파트, 힘과 운동과 그 다음 파트까지 나오는 게 동력학이에요. 움직이는 역학이잖아. 이 동력학 같은 개념에서는 어떤 질량을 갖는 물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대한 역학이야. 근데 이 동력학 말고 이제 그 다음이 특수역학이라고 하거든. 그 특수역학은 이제 질량을 갖는 물체가 아닌 애들의 역학을 특수역학이라고 해. 그 질량을 갖지 않는 기체. 물론 기체도 질량이 있지만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 질량을 없다라고 가정하지. 그래서 질량이 없는 이런 애들 연력학에서 우리는 배우고, 연력학 다음이 특수상대성 이러잖아. 말 그대로 특수역학입니다. 질량을 갖는 물체가 아니죠,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내 생각이야. 역학 파트에서 너네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 가치가 60% 정도 돼야 돼요.
전체 물리원 중에 역학에서 소비해야 되는 시간이 60%.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파트가 2단원이고 3단원은 우리가 이제 요번에 기말고사 할 때 배웠던 파동 부분이죠. 물리원의 문제가 파동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할 시간은 5%. 그럼 나머지 35%를 전자기 파트에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실제로 수능에 대한 문제의 배점 또한 요 정도 됩니다. 문제의 배점이라보다는 난이도로 봤을 때. 문제는 당연히 여기도 많이 나오고 여기도 나오지. 근데 파동 부분은 문제가 이제는 애들이 스넬 법칙을 어렵게 내더라도 스넬 법칙을 다 풀어.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 계속 보시면 스넬 법칙을 어렵게 안 냅니다. 그 얘기는 킬러랑 준킬러까지도 다 배제시켜. 파동은 우리는 전자기파 무조건 1번 문제예요. 그 X선, 자외선 그거 맨날 나오는 그 1번 문제 전자기파. 그러니까 무조건 내 얘기는 기본 문제로만 출제를 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전자기도 기본 문제가 내지만 여기에 이제 드디어 준킬러가 나옵니다. 이 준킬러 문제가 딱 18, 19번. 그래서 물리 1에 그 너네 아는 전자기 파트에서 전기장 구하는 거랑 자기장 구하는 거, 전기력 구하는 거. 요게 이제 18, 19번에 나오고 여기가 이제 문제죠. 자, 대신에 이제 역학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20번 문제가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제일 어려워.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는 거의 수업을 안 할 예정. 거기는 안 해. 역학을 다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그 20번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는 난 수업을 안 할 거예요. 대신에 너희들이 이제 맞춰야 되는 게 이 앞쪽 내용. 여기가 예전 내용보다 계속 어려워져요. 이게 계속 어려워져. 계속. 이쪽 파트가 절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물리가 개정이 2021 수능이잖아. 21 수능이라는 게 20년도에 봤던 수능이에요. 20년도, 그럼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이제 3번 시험 봤거든. 너네가 이제 4번째야. 20년에 처음 나왔을 때 물리학 1으로 처음 개정됐을 때 수능 1등급 컷이 몇 점인 줄 아냐? 원점수 컷. 몇 점일까? 바뀌었잖아 처음. 근데 4단원 뺐다며. 그럼 쉬어야 돼 어려야 돼? 개 쉽게 나왔지. 1컷이 50이야. 원점수 등급 컷 1컷이 50이야. 근데 이걸 내가 보여줄 거야. 나중에 보면 너네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9월 달쯤 풀어보잖아? 웬만큼 풀 수 있는 친구들은 50점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1등급이 50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1등급이 나온 게 6% 정도 나왔어. 이러면 2등급 초반 새끼들도 1등급이 만점이 다 나왔다는 거야. 이러니까 그 다음 정도 어떻게 해야 돼? 안 되겠네. 조졌어. 42점. 조져버렸어. 이 얘기는 3점짜리 2개 틀려도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수능. 야, 이씨 너무 어렵게 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쉽게 내야지. 이번 수능 1컷이 46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점수 컷이야. 46. 3점짜리 한 개 틀리면 1등급.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물화생지 다 똑같다? 내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얘기한 거야. 우리의 목표는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은 1등급이 목표여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면 2등급이 현실 목표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냐? 각 과목마다 제일 어려운 킬러가 있거든? 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버리면 안 돼. 근데 9월 달 정도가 됐는데 내가 계속 하다 봤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씨발 이건 내가 할 개념이 아니야. 그러면 깔끔히 버려. 쌤, 왜 선생이라는 작자가 버리라 그래요? 버리는 게 맞아. 그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게 맞아요. 생명도 마찬가지. 내가 생명할 때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좀 이따 해줄게. 유전을 다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냐? 2등급이 나와요. 되게 쉬워. 2등급 내는 거는 과탐에서는 되게 쉬워. 이 병신들이 못하는 새끼들이 1등급 안 돼. 2등급도 어렵잖아요. 선생님 한 문제 차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 한 문제 차이지만 작전을 잘 짜잖아. 근데 좀 이따 한번 얘기해줄게. 생명할 때 얘기해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유전을 다 버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 그랬다면 45점이 나와요. 45점이 나오면은 요번 수능으로 봤을 때 100분위가 몇인 줄 아니? 100분위가 99입니다. 유전을 다 버렸는데. 근데 물리가 요번에 50점 만점. 50점 만점 나왔을 때 100분위가 몇인 줄 아니? 99예요. 충격적인 결론이지. 근데 이제 일단 너네가 물화생지 중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무슨 과목 선택하면 좋아요, 쌤? 그럼 뭐 이제 선생들이
표점이 높은 게 좋지. 그럼 너네들은 이렇게 해야지. 표준 점수라는 게 어떻게 산출되는 줄 아니? 근데 이거 물어보면은 여기는 진짜 아는 게 없어. 정보가 없어. 표준 점수는 국영수랑 같으면 다르다잉. 영어는 뭐 이제 표준 점수 자체가 뭐 의미도 없고. 근데 어차피 나오는 건 똑같아. 국영수는 표준 점수라는 게 그냥 한 가지 이유로 나와. 뭐? 시험의 난이도. 근데 과학은 시험의 난이도로 낼 수가 없어요, 표점을. 왜 못 낼까? 선택 과목이니까. 그냥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얘 표점을 많이 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 과목을 선택한 모집단에서 평균 점수를 냅니다. 그 평균 점수가 낮을수록 표점이 높아져요. 그래서 물리라고 화학, 생명, 지구 중에 생지를 하는 게 그래도 유리한 거야. 왜? 너네가 생각 잘해봐. 내가 학교 다닐 때 4등급, 5등급이야. 병신이야. 공부도 안 해봤어. 근데 수능에서 물리 할 거야? 수능에서 화학 할래? 안 하거든. 너무 진입 장벽이 높아. 물리 맨 처음 시작하면 역학 바로 나와버려. 에이란 씨. 화학 맨 처음 시작해봐. 양적 관계 띵 나와. 안 해. 그럼 생지 하는 거예요. 생지가 선택 과목이 인원이 많아가지고 표점이 잘 나온 게 아니야. 병신이 많아서요. 병신이 많아서. 내가 생명과학 할 때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 줄 건데, 물리를 작년에 선택한 애들, 수능에서. 작년에 물리 1을 선택한 애들의 총점수가 몇 점이냐를 알면 평균적인 총점, 애들의 실력을 알 수 있잖아. 근데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는 공개하지 않아요. 아주 정보를 지들끼리만 싸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설 모의고사를 봐야지. 사설 모의고사를 봤어. 그랬더니 수능 바로 전에 했던 그 사설 모의고사, 제일 유명한 사설 대성에서 나온 거. 더 프림, 아무튼 있어.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인가? 더프라고요, 더프. 그 더프를 봤을 때 물리 1을 선택한 애들의 총 점수의 평균이 328점이에요. 총 점수가 원 점수로 328점. 화학 1은 332점이에요. 그럼 물리 1보다 화학 1 하는 애들이 좀 더 똑똑한 애들이 많이 한다는 거야. 그만큼 평균 점수는 높아져. 병신이 많이 없어. 표점을 따기가 조금은 힘들지. 근데 요번 수능에서는 화학을 제일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화학을 만점 맞았을 때 표점이 제일 높아요. 근데 생명이나 지구는 평균 점수가 325점이에요. 물화보단 낮다는 거지. 훨씬 낮기 때문에 표점 따는 게 그나마 이득이다 이거야. 근데 쌤요, 저는 물화생지도 못하고 그냥 사탐 할라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 하라고 하는 거지. 왜? 우리도 알지. 문충이들이랑은 말도 섞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과 새끼들이랑 말도 섞으면 안 돼. 뭐 어려워? 웃기고 아니. 문과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야? 경제죠. 경제에서 선택한 애들의 제일 평균 점수를 내봤어. 315점이에요. 화학 1의 국영수과 총점이 몇이라고? 330점이라고. 제일 어렵다는 경제가 315점이야. 그럼 너네 만약에 사탐이라도 할 생각이 있다면은 그런 과목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럼 1위가 경제, 2위가 뭘까? 2위 혹시 아냐? 2위가 내가 알기로 윤상가 그럴 거야? 윤상가가 2위인가? 사문이 2위인가 아마 그럴 건데. 근데 절대로 평균점수가 높지 않은 과목이 있어. 병신들이 아주 많은 과목. 동사, 세계사, 그거랑 한지, 이 병신 천국이에요. 평균 점수가 290점대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문과 갈 것도 아니고 뭐 과탐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이미 일단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공부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한 개 더 얘기해 줄게. 난 물리화학을 하는 게 맞아 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쭉 했다? 해고 물리화학이 그나마 좋은 게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은 한계치가 뚜렷해. 역학을 하다 보면은 물론 노력을 해야지.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불구하고 도저히 기본 문제도 잘 안 풀린 거야. 방학에는 바꿔도 돼. 언제라도. 그 다음 어차피 여기는 내가 물화생지를 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했는데도 난 이건 아니야. 나는 물리는 난 도저히 못해 먹겠다. 쌤 물리 안 할래요. 하지마. 바꿔. 바로 바꿔. 바꿔서 다른 과목 그냥 바로 들어. 그래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하다가 안 된다 생각하면은 빠르게 바꾸는 건 아직까진 괜찮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공부하다가도 도저히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바꿉시다. 자, 이제 썰을 많이 풀었으니까 봅시다. 이제 자, 맨 처음에 힘과 운동이라는 파트 나오는데, 힘과 운동에서는 우리가 내신 기간에 많이 공부했었을 때는 내 그래프 잘 바꿔라, 그래프 잘 그려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그래프가 3개인데 이제는 우린 4개 정도까지라고 기억을 합시다. 이 4개가 이제 걔 기본 그래프,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FT 그래프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4개의 그래프에 대한 걸 자유자재로 변환할 줄 알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다 사기야. 이제 그런 거 없어. 그래프 변환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걸 못하면 이제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되면 물체가 어떤 식으로 운동할지는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거야. 자, 물리는 참 깔끔한 과목이에요, 이게. 이 물체가, 물체 운동 파트잖아요, 여기가.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빗면상 운동이지. 많이 봤을 거야, 아마. 이쪽 빗면이랑 이쪽 빗면이 달라. 뭐 맨날 이러잖아. 여기다가 실 연결한 다음에 맨날 이놈의 실을 끊어버려. 끊었을 때 뭐 일로 내려가고 일로 내려갔을 때 몇 초 되지 않았을 때 몇 미터 가냐. 뭐 이걸 낸단 말이야, 맨날. 대신에 이렇게 되면 뭐 여기서도 이제 물체를 막 올린다, 가속도를 줘가지고. 아무튼 했을 때 이 새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내 머릿속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다시 하게. 아까 이쪽 역학을 동력학이라고 그랬지. 움직일 동자란 말이야. 그럼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게 속도가 느려지냐 아니면 빨라지냐. 우리는 가속도 운동은 안 나와. 물리원은 등가속도밖에 없어요. 그럼 가속도가 빨라지는 등가속이냐 느려지는 등가속이냐, 이걸 먼저 머릿속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바꿔보는 연습들을 꼭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좀 상위권이고 공부 잘한다, 이 정도를 잘한다 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하는 건 물리 학교에서 봤을 때 3등급 정도 아니면 3등급 이하는 집에 가서 반드시 많이 연습해야 돼, 이걸. 근데 3등급 이상, 나는 1, 2등급 정도 나온다, 충분히 푼다, 이제는 그래프를 약간 놓아줄 때도 됐어. 식으로 풉시다. 근데 물리를 하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식으로 먼저 푸는 연습들을 하면 이젠 더욱 짜증나질 거야. 그래프가 첫 번째예요. 그래프가 완벽히 이해가 되면 이제 안 그리는 거지.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니까, 식으로 해도 난 이해가 되니까. 근데 그래프를 건너뛰면 안 되는 거야. 그래프가 먼저입니다, 먼저. 자, 일단 볼게. 요렇게 되는 운동이 있대. 이 물체는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 거냐?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지.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진다는 건 처음에 정지 상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빨라지는 거 아니야? 그럼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니? 시간당 속도 변화가 1차함수 그래프니까 같죠? 자, 여기서 내가 이제는 이 정도는 알아야지.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의 의미가 뭐였니? 가속도죠.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순서대로 왼쪽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자, 얘가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 이 면적. 예, 면적이 이동 거리예요. 이 면적이 나오면은 이전 그래프의 y축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T 그래프가 가장 완벽한 그래프인 게, VT가 나왔을 때 면적 구하면은 ST로 변환도 되고, VT 나왔을 때 가속도 구하면은 AT 그래프의 변환도 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그래프는 V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지금 ST로 바꾼다면은 어떤 그래프가 될까? 이차함수 그래프 나온댔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시간당 간 이동거리 요 지점에서 요 면적을 구하면은 요 시간일 때 이동거리 값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여기에서 그럼 기울기는 뭐야? 여기 기울기는 시간분의 거리지? 시간분의 거리가 뭐냐? 속도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이 지점에 대한 순간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순간 속도, 기울기 값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커지는구나,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T 그래프로 넘어가게 되면은 등가속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면 이렇게, 대신에 요 기울기 값이 양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양의 값을 갖는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질량이라는 개념만 나오게 된다면,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하면 MA 값이죠. 곱하게 되면 이제 FT 그래프로 바뀌게 되겠지.
근데 FT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F 곱하기 델타 T가 충격량이지. 결국은 이 그래프가 나오면은 이제 운동량에 대한 그래프로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네 개의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변환시킬 줄을 아셔야 돼. 자, 요거 한 번만 더 할게. 이제 요 개념. 이건 너네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애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하는 거다. 자, 지금 VT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온다면은 일단 ST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너희들이 좀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들 잘 보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의 속도 값을 갖고 얘는 0이고 요 지점은 플러스의 속도 값을 갖잖아.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뜻이 어떤 물리량을 나타내는 거야?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건가? 아니에요. 그럼 속도 값이 마이너스는 빠르기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야?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방향. 결론은 여기에 면적을 구해봐도 X축 값이 플러스 면적이고 Y축 값도 플러스 면적이니까 플러스 면적이니까 앞으로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갔다 이거야. 근데 요 밑에는 X축 성분은 플러스 값이겠지만 Y축 값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동거리가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만약에 이 면적과 이 면적 값이 같다면 이 새끼를 ST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떤 그래프 양상이 될까? 여기 뭐 시간을 T라고 하고 여기 뭐 2T라고 봅시다. 여기 V라고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V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T고 여기가 2T일 때 T일 때가 앞으로 간 거고 T부터는 뒤로 갔기 때문에 T 지점일 때가 최고로 앞으로 많이 간 지점이 됩니다. S까지. 근데 S까지 갈 때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 일단은 2차 함수 나와야 돼. 얘가 1차 함수면은 얘가 2차 함수야. 1차 함수니까 2차 함수, 이렇게 시고. 그럼 위로 볼록한 그래프 나와야 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나와야 돼? 위로 볼록한 그래프 나와야죠. 왜? 속도가 줄어드니까. 순간 접선의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위로 볼록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고 순간 접선의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지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음부터는 뒤로 가잖아? 그럼 뒤로 가니까 여기서도 2차 함수 그래프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왔을 때 그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 기울기가?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어. 그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내가 저번에 수업 예전에 얘기했을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건 파도야. 이건 파도라고, 파도. 야, 그 다음에 너 이제 미적분 배우면 알 건데 이 값을 미분하면 얘 나오잖아. 이 적분하면 얘 나오거든? 근데 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기울기 값이 변해, 안 변해? 기울기가 안 변하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안 변해야지. 그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일로 옵니다. 단 여기까지 간 거리가, 앞으로 간 거리가 S고 뒤로 간 거리도 S. 결론, 이 운동은 평균 속도가 얼마일까? 평균 속도. 평균 속도가 얼마야? 이것도 모르면 안 돼. 0이죠. 왜?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잖아. 변위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이은 직선거리인데 출발점이 여기고 도착점이 여기야. 그럼 간 거리가 없어요. 변위가 없어, 변위가. 그래서 이 물체의 평균 속도는 0이에요. 대신 평균 속력이라고 하면 다르죠. 실제로 간 이동거리를 택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가끔가다 이렇게도 나오거든. 이렇게 가지고 요거 봅시다. 여기까지 갔을 때 이만큼 같대요. 자, 여기 ST 그래프예요, ST 그래프. 자, 그러면 지금 이 물체는 변위가 D이다. 마저 틀려. 잘 들어. 이동거리가 D이다. 변위가 D이다. 기억보기 이렇게 나온다. 이동거리와 변위는 같다. 이 그래프에서. 그럼 맞을까 틀릴까? 이걸 너네가 또 잘못 생각하는 거야. 봐봐. 지금 Y축이 이미 거리야. 즉 거리가 빨리 증가하다가 늦게 증가하다의 차이지 D를 간 거야. 이거 간 거야, 이거.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빨리 증가한 거고 느리게 증가한 거고 빨리 증가한 거잖아.
얜 변위와 이동거리가 같아요. 근데 이걸 잘못 얘기하고, 아니, 이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변이, 아니라고. 여기서 너희가 해석하는 거랑 ST 그래프 해석이랑 다르다고.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도 그래프의 뜻을 알아야 돼. 내가 그래프를 잘하는데 나는 식으로 풀 거야. 안 된다니까. 내용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그래프 나오면은 그냥 D까지 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잖아. 그럼 이동한 거리도 D고, 변이도 D인 거야. 대신 여 지점까지 빨리 갈 구간도 있었고, 늦게 가는 구간도 있잖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동거리 변이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나오는 게 등가속도냐, 아니면 가속도냐. 그럼 등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가 일정해야 되고,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가 일정하지 않을 때를 얘기하겠지. 자, 그럼 등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가 당연히 일정해야 되지만 두 가지가 일정해야지. 두 가지. 뭐? 속도 변화량도 일정해야 되지만 방향도 일정해야 됩니다. 즉, 방향이라는 게 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든 간에 방향이 일정하면서 속도 변화가 일정해야 돼. 그래야 등가속도입니다. 그래서 물리 1은 직선상의 운동밖에 얘기 안 해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물리 2로 가면은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 그럼 이제 변이 값 생각하면 요거 값을 생각해야지. 근데 물리 2에서 나온 거고 물리 1은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끔씩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게 등속 원운동이 나오죠. 등속 원운동이라는 거는 일단 등가속은 아니겠네. 왜? 가속도가 없으니까. 속도 변화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대신 등속 직선 운동과 다른 점 뭐니? 등속 원운동은 방향이 계속 변해요.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이라고 우리는 정의했냐?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입니다. 속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데 원운동의 운동 방향은 어느 쪽이 되냐? 원운동의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입니다. 그럼 요 지점까지 왔다면은 원의 접선 방향. 이 방향이 운동 방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불러요. 단 가속도 운동의 뜻은 속도가 변하든가 방향이 변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변하면 가속도예요. 얘는 속도는 안 변하지만 방향이 변하는 가속도 운동. 이렇게까지 기억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 풀 때부터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우리는 당연히 등가속 운동밖에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등가속 운동 직선식 같은 거는 당연히 아셔야 돼. 이건 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무조건 머릿속에 받고 있어야 돼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거.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세 번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이게 나중 속력이죠? V제곱 제곱. 이건 모르는 애들은 없어. 그 다음 모른다고 하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아무튼 오늘까진 몰라도 돼. 내일부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식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 생겨. 이걸 모르고 고3들이 수능시험장 간 애들은 없어요. 근데 이 식을 언제 써먹을 거냐를 알고 가는 애들이 3등급 이내로 나오는 거예요. 이 식을 내가 어디서 쓸 거냐, 그걸 빠르게 문제 풀 때마다 접근을 시켜야 돼. 그럼 이건 결론이 뭐야?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많이 풀다 보면은 내가 이런 상황일 때는 이걸 쓰고 이런 상황일 때는 이걸 쓸 거다, 이런 개념이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야 돼. 자, 단 등가속 운동일 때 당연히 이걸 쓸 거지만 이제부터 반드시 이걸 써먹을 거다. 뭐? 등가속 운동일 때는 무조건 평균 속도를 쓸 겁니다. 이건 제일 이제부터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 평균 속도라는 개념을 모르면 심화 문제 못 풉니다. 자, 일단은 이 개념은 알 거야. 평균 속도는 뜻이 뭐니? 평균 속도. 자, 여기서 봅시다. 요거 VT 그래프. 자, VT인데 처음 속도 0이라 안 줄 거고 이렇게 줄게 한번.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처음에 10m/s였대. 근데 등가속 운동은 하죠. 근데 여기까지가 10초인데 여기까지가 30이래. 자, 그럼 평균이라는 뜻이 뭐니? 평균의 뜻은 그냥 너네가 중학교 때부터 학교 시험 봤을 때 난 국어를 못 해가지고 국어가 50점 나왔어.
근데 영어는 수학은 잘해가지고 수학은 100점 나왔다? 그럼 국어가 50점이고 수학이 100점이면 평균이 얼마야? 75점이잖아. 평균의 정의는 뭐니? 가운데 값이에요. 평균의 정의는 가운데 값이야. 근데 원래 우리가 국어가 50점, 수학이 100점이면 평균은 어떻게 내는 거야? 50에랑 100을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누는 거잖아. 이게 등가속 운동의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이에요. 2분의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를 더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는 애들은 특성이 있어. 외우잖아. 접근을 못 시킵니다. 다시 그래서 얘기해 줄게. 평균 속도다. 이게 뜻이 뭐다? 중간값이다.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10이랑 30의 중간이 얼마냐? 이게 평균이야. 이게 평균이에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평균 속도를 왜 구할까? 평균 속도를 왜 구할 것 같아? 봐봐. 자, 일단은 여기에서의 이동거리가 얼마니? 요거. 100m지.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기보다는 그냥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난 많이 구할 거야. 그럼 여기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야? 10에다가 20이니까 200에 2분의 1 곱해야 되면 100이죠. 그러면 결국 내가 아까 전에 여기 전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랬냐? 이동 거리랬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물체는 출발점에서부터 200m까지 가는 거예요. 10초 동안. 평균 속도를 구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평균값이잖아. 평균값으로 시간 곱하면 그냥 전체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봐봐 여기. 평균이 20이잖아. 그럼 20에다가 10초 동안 갔잖아. 곱하면 200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구해도 돼 물론. 근데 평균 속도를 구하는 이유는 평균 속도에다가 그냥 시간 곱해버리면 등가속 운동에서의 이동 거리가 그냥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킬러. 문제 풀 때인데 요게 제일 중요한 거다. 잘 봐봐. VT 그래프가 나오는데 처음 속도가 정지야.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등가속 운동을 한대요. 자, 그럼 마지막에 T초 만에 V까지 속도가 증가했대.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니? 뭐 2분의 V가 되겠죠? 중간값이니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2분의 V가 딱 됐을 때 시간이 몇 초일까? 항상 눈을 기억 잘해야 된다. 평균값은 속도에서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시간에서의 평균값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기억 잘해야 돼. 평균 속도의 개념은 처음 속도와 마지막 속도의 중간값이기도 하지만 그때의 시간 또한 중간값입니다. 그때 시간 또한. 그래서 항상 요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가 제일 중요해. 그렇다면 이 지점까지 간 이동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야? 외웁시다 이제. 이동 거리의 비는 1대 3이요. 왜냐면 가속도가 똑같거든? 그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라보시면 요 X축 성분 똑같고 여기서 Y축의 증가량도 똑같죠? 그럼 지금 얘의 면적이 이거지. 근데 얘를 또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보면은 요게 같잖아. 그럼 삼각형이 3개 나오는 거야, 3개. 그래서 1대 3이라는 거리 값이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동차가 있어. 이 자동차가 처음에 정지 상태야. 정지 상태에서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갔을 때 속도가 V래. 그 다음 등가속 운동을 한대. 근데 등가속 운동을 했을 때 시간이 T초 걸렸는데 2분의 1T까지 갔으면 얘 거리가 D야. 몇 D까지 간다는 거야? 요 지점의 거리만큼 간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4분의 1D만큼 가는 거지. 요 개념을 탑재를 하시면 이제 괜찮은 문제들이 풀려요. 자, 시간이 우리가 많이 없어서 그 뒤에 있는 문제 한번 지금 내가 얘기한 걸로 풀어봅시다. 자, 2점짜리에 11번 문제거든. 자, 2점짜리 11번. 물리를 물론 많이 공부해본 친구들은 이런 문제 나와도 금방 풀 거지만 물리를 공부 안 하다가 지금 수능에 나 물리 할래 라고 한 친구들은 어려울 거야. 왜냐면 봐봐. 시간이 0일 때 피해 정지해 있대요. 정지.
그 다음에 자동차가 점 Q를 지나서 T는 6T0일 때 점 R에 도착한대. 여기가 6T0인데 여기서 도착을 해. 근데 이제 정지고 PQ 구간, QR 구간에서 등가속도 직선운동한대. 자, 여기서 등가속도고, 여기 등가속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까지 등가속은 아니죠? 봐봐.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 계속 일정한 등가속 운동일 수가 없어. 왜? 정지부터 출발을 했잖아. 근데 마지막에 정지야. 그럼 계속 올라가는 등가속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라가는 등가속을 하다가 내려와야지. 그래야 정지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중요하다니까. 자, 근데 시간이 달라, 시간이. 자, ET0, PSQ까지. 그럼 PSQ까지가 거리가 L인데 여기까지 갈 때가 ET0만큼 걸렸으니까 지금 요 지점이 ET0입니다. 즉, 요 지점까지 거리가 여기 Q고 거리가 L이에요, 이게. 네, VT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이동 거리라 그랬지. 자, 그런데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는 4T0가 추가가 돼야 돼. 그럼 추가되는 거니까 여기는 몇 T0 만에 도착했다? 6T0 만에 도착했다. 근데 여기도 등가속도죠? 그럼 여기 등가속도니까 여기는 거리가 일단은 몇 L이 돼야 되냐? 자, 봐봐. 여기까지 갔을 때 요 속도만큼 변했단 말이야. 그럼 평균값이 여기죠? 중간값.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면은 여기의 속도 변화량이랑 여기의 속도 변화량이 같잖아. 그럼 평균 속도도 같은 거예요. 평균 속도가 같으면 시간이 2배 걸렸잖아. 여기서 가는 시간보다 여기서 가는 시간이 2배 더 걸려. 그럼 간 거리가 몇 배 더 많아야 돼? 2배 많아야죠. 1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여기 2L이에요, 그럼. 오케이? 자, 그 다음 잘 봐봐. 뭘 구하는 게 문제냐면은 T0부터 4T0까지 이동한 거리 구하래. 야, 그러면은 T0는 여기에 중간값이네. 4T0면 여기에 중간값이네. 결론.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속도는 같은 겁니다. 평균 속도의 개념에선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를.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끝났다? 봐봐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동 거리는 이거 구하는 거. 이 집같이 생긴 거, 요거. 요거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이제 쉬워지는 거지. 뭐? 아까 내가 여기까지만 잘라봐. 이거 대 이게 이동 거리가 몇 대 몇이랬어? 1대 3이죠. 그럼 지금 전체 거리 L 중에 3만큼 가야 돼. 그럼 몇 분의 몇 L이야? 4분의 3L이 되겠지. 자, 여기는 2L이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대 요게 몇 대 몇? 3대 1이 나와야지. 그럼 지금 2L에 해당하는 거를 몇 분의 몇 L, 몇 분의 몇만큼 가야 되는 거야? 4분의 3만큼 가야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2분의 3L.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이거랑 이거 더하는 거야, 그냥. 그럼 4분의 3L에다가 2분의 3이면은 4분의 9죠. 4분의 6. 그러면은 4분의 10. 아이씨, 미안. 나는 산수를 못해서.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네들이 여태까지 본다면은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한단 말이야. 식으로. 물론 식으로 풀어도 돼. 근데 앞으로 조금 어려운, 이거 뭐 너네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이거 말고 식으로 한번 풀어봐. 아니면 너네들이 원래 푸는 방법대로 풀어봐. 잘 안 된다고요, 요즘에. 문제들이 약간 사악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 반드시 등가속 운동이 나오면 평균 속도를 머리에 박아야 돼요. 평균 속도를 머리에 박은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은 조금 풀어지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개념만 좀 알고, 뭐 뒤에 있는 문제들도 그런 유형이 좀 있거든? 내가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문제를 많이 얘기를 못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내가 좀 더 뉴턴 법칙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오늘처럼 계속 공부할 거거든? 중요한 유형 어떻게 푸는지 얘기할 거고, 그거에 따른 예제들, 접근들 얘기할 거니까 집에 가서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잘 접근을 합시다.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카톡 보낸 것처럼 조교님들이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오실 건데, 그 조교들이 2시부터 10시까지는 계속 있을 거거든? 너네 화요일 날 뭐 수업들 많이 있나? 뭐 난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시간 될 때 오면 돼. 시간 될 때 오시면 되는데, 앞쪽에는 아마 고2들이 그 벌레 같은 새끼들이 많아. 그 좀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니까 웬만하면은 뒷시간에 오세요. 뒷타임에. 뒷타임에 와서, 너네들한테는 내가 뭐 따로 주간 테스트 같은 것도 안 줄 거야.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자이스토리랑 툭 풀다가 모르는 거 있다. 이거 아무리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별표 쳐서 와서 걔네들한테 질문하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물화생지 조교들이 다 있는데, 물리는 인회가 올 거고, 아까 얘기했는 무겸이도 올 거고,
그 다음에 수경이라는 친구도 올 거고 수빈이도 올 거니까 물리 하는 애가 무겸이 아니면은 무겸이랑 인을 걔 두 명이 이제 물리 그나마 잘 하니까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될 거야.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공부합시다. 가자. 응.